수능 D-Day 10월부터 시작하는 한국사 1등급 만들기 대작전. 바로 조선 신분제도와 상품 경제, 즉 상품화폐 경제, 사회와 경제 파트죠. 자, 수능에서 그러면 3번이나 조선 후기 경제 관련 문제가 나왔네. 그리고 대동법, 균형법 한 번씩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임시밀란, 여러분 전국적으로 이 밀란이 일어났었고요. 그 다음에 실학 관련 문제 정말 중요하네요, 여러분. 2022년, 18년, 27년 연이어서 그 다음에 또 실학자 인물 박제가. 실학 공부할 때는 조금 인물의 특징도 좀 살펴보자,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새로운 문화의 변화가 나왔고요. 올해 모의평가는 대동법 나왔고요. 조선 후기 경제 변화, 그리고 조선 후기 신문제의 흔들림, 즉 동료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고, 조선의 일단 신문 구조를 보면 15세기부터 시작하면 일단 법제적으로 양천제였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렇게 잠깐 제가 보면 이렇게 신문 구조를 피라미드 구조를 본다면 양인 그리고 천민 이렇게 나눠졌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이게 나중에 16세기 가면 반상제라는 것은 이렇게 4개로 나뉘어져서 결국 양반 그리고 중인, 상민 그리고 천민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여기가 그러면 지배층, 여기가 피지배층, 그래서 양반의 대표 반, 상민의 대표상, 그래서 반상제라 부르는 거예요. 어쨌든 법적인 신분제도는 양천제고요. 그 다음에 현실은 이 반상제였습니다. 그러다 조선에 가면 이게 뒤집어지는 거죠. 신분제 동료. 여러분 모이면 10명이 모이면 7명이 양반이 늘고, 그 다음에 이런 중인들의 변화. 그래서 조선 후기 중인에 대해서만 조금 파악하시면 되고요. 상미 노비 숫자는 줄어든다는 거. 이 특징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조선 후기 여러분 이제 세금의 수취체제라는 세금의 변화 얘기하는데, 늘 전세는 어떻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공납제도는 어떻게 바뀌었고, 즉 특삼을 내는 거죠. 그 다음에 군역제도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푸는 겁니다. 그러면 세종 때 우리 저번 시간에 세종의 공법, 전분 육득 연분 구등법 보셨는데, 이 세종의 공법에 의하면 최고 20에서 최하 4도씩 매년 왔다리 갔다리 매년 달라졌었는데요. 인조 때 이거를 영원히 정했습니다. 어떻게? 4도로. 근데 때로는 고등학교 교과서가 4도로 돼 있는 교과서도 있고요. 어때는 4도에서 6도로 고정했다. 그런 교과서도 있으니까 이런 두 개를 같이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풍과 관계없이 세종 때는 연무구등법이 뭐야? 매년 풍요에 따라서 이렇게 등급을 나눠준 거잖아. 근데 조선 후기는 풍과 관계없이 일결당 4도 또는 4도에서 6도로 액수를 정했습니다. 정했다. 그 다음에 대동법. 특산물, 여러분 집에서 특산물 내던 것을 이제 토지에 따라서 토지에다가 내는 거잖아요. 그 토지에 쌀을 내고, 쌀을 낼 수 없을 시에는 삼배나 무명 또는 동전도 가능해졌고요. 일결당 12도를 내게 했습니다. 대동법 처음 실시한 임금. 그래서 광해군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왕을 우리가 그 서인들이 떨겼으니, 왕위에서 내렸으니 참 기가 막히죠.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숙종 때 가면 전국적 실시인데, 물론 평안도, 함경도 지역은 제외였어요. 그래서 이 광해군 기억해 주시고요. 어쨌든 여러분 집에서 특삼을 내던 것을 토지로 가니까 토지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내고 토지가 없는 백성은 안 내도 됩니다. 농민 부담 감소. 그리고 국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토지 이 쌀이나 삼배, 동전을 갖고 다시 필요한 특산물을 사야 되잖아. 그래서 관청에 이런 물품을 납품하는 새로운 상인 공인이라는 공납 청구업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조선 이렇게 상품화폐 경제 발달을 촉진을 시켜요. 그 다음에 균역법. 영조 때 농민들 또는 양인에게 군포 한 필씩 포를 감포해 줍니다. 그 전까지는 두 필씩 냈었거든. 이 두 필을 한 필로 감소해 주고요. 대신에 보충액을 걷어요. 선무군관, 일부 특권층, 양반 아니에요. 누구나 돈이 있으면 이런 거 하나 샀어. 명예 하사직 같은 거 하나 샀고, 지주들에게 결작이라는 이름으로 1결당 2두씩 걷었고, 그 다음에 어민들, 소금하는 사람들, 배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걷었던 이런 특별세를 어디서? 균역청에서 걷었습니다. 여러분 대동법을 담당했던 곳은 선해청이야.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광해군 때 이원익이 건의하기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진상과 곡물제도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결국은 쌀로 걷자 이겁니다.
자, 여러분, 요거 쌤이 이런 거, 처음에는 여러분 28에 16, 16도였다가 나중에 12도로 고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12도로만 알아도 돼. 어쨌든 이게 뭐다? 대동법이다. 토지 결수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임금은 광해군이다. 이 정도만 알아도 넘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조선 후기, 자, 농민들 사이에서 여러분 새로운, 자, 농업 발전이 나와요. 왜냐면 여러분 전쟁이 있었잖아요. 1592년 임진왜란. 그리고 또 이어서, 자, 여진족의 침입인 호란이 있었잖아. 그래서 완전히 초토화돼. 그러면 사람들은 내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더욱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의 새로운 변화. 자, 이제 모내기법, 이양법이 전국에 보급됐고요. 그리고, 자, 상품 작물이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한 담배, 고추, 인삼 같은, 자, 이런 상품 작물이 재배돼요. 아, 그 다음에 상업은 사상, 즉 개인 산란이 나오면서, 여러분, 한성에는 경강상인, 여기 한강의 경강상인, 그 다음에 개성에는 송상, 의주에는 무슨 만상, 평양에는 유상, 그 다음에 부산에는 이런 내상이라는 이런 자유로운 상인들, 상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시장, 농촌에서 장시 5일장, 7일장. 그래서 16세기 전국, 18세기 더 많이 늘어납니다. 여기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보비상이야.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바다와 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바로 포구 상업이 이루어지면서 뭐 선상, 객주, 여각이 있었고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여러분, 자유롭게 경제가 이루어지자, 자, 정주의 중요한 정책이 시내 통곡. 즉, 유기전이라는 이 상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시전 상인들이 갖고 있었던 독점 판매권, 난전, 잡상인을 금할 수 있는 권한을 드디어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시전 상인들의 권한이 약화되고, 여러분, 타상대 세력이 커지면서 이들끼리에 뭐가 있어? 여러분, 자유경쟁의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공업에서는 뭐 민혁수업, 광산도 광업에서, 자, 화폐 드디어 여러분 대동법으로, 자, 이제 아까 요 앞에 좀 가보면 토지 결수에 따라서 쌀을 내고, 쌀을 낼 수 없을 시에는 천이나 또는 돈을 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금도 돈으로 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경제가 꼽히니까 드디어 화폐가 드디어 유통됩니다. 이게 상평통보야. 그래서 여러분 이 상평통보가 나오게 되는데, 시중에 돈이 나오면서록, 자, 양반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사둬서 이거를 고리대업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게 전황이 뭐냐면, 화폐를 국가가 만들면 만들수록 양반들이 화폐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백성들한테 이 화폐를 팔기 시작한 거죠. 이런 전황이라는 현상도 있었다. 근데 무역에 있어서는 공무역, 사무역이 발달됐더라. 이게 개시와 후시 여러분. 자, 이 개시는 공무역이고 후시는 사무역인데, 이런 여기 잠깐 지도 보시면 여기 여러분 부산의 외관개시, 외관후시. 자, 여기 쪽에 의주의 중간개시, 중간후시. 자, 부산은 일본하고 무역했던 곳일 거고, 여기는 중국하고 무역하는 거다. 조선 후기 상황입니다. 조선 후기냐?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신문지의 변화. 자, 여러분 아까 뭐였어요? 자, 임진왜란 이후에 국가가 양반 신문을 팔았어. 납속제도. 그래서 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자. 여러분 너무, 자, 양반들은 세금도 안 되고 군대도 안 가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양반 신문을 사서 결국 조선후기 양반이 증가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 중인들, 자, 이 애매한 지배층들, 이들도 변화가 생기는데, 중인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서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여러분, 홍길동 기억나시죠? 바로 그 서월. 그 다음에, 자, 일반 기숙자들, 즉 중인이 있는데, 자, 서울들은 원래 문과를 볼 수 없었습니다. 중인들은, 이들은 문과 볼 수 있어. 근데 서울은 볼 수 없어. 근데, 자, 이제 영조, 정조의 개혁적 분위기 속에서 정조 때 유득공, 이동무, 박제 같은 서울 출신이 새로운 여러분, 이 문관으로 등용이 됩니다. 규장과 검사관이 돼. 이렇게 사회가 변하기 시작해. 그 다음에 철종 때는 신의 호통, 서울들의, 자, 주요 관직 진출을 완전히 허용해줘요. 그래서 이 서울들은 드디어 그동안 법으로 문과를 볼 수 없겠는데, 자, 정주의 분위기, 그 다음에 철종 때 드디어, 자, 이제 완전히 이들을 얼마든지 주요 관직에 갈 수 있게 한 거죠. 문관으로서 진출이 가능해집니다. 그 주민들이 열받아. 이들이 통역사들, 뭐 기술관들이거든. 그래서 이들이 호총이나 데모 운동했지만 실패합니다. 근데 이들이 전문직으로서, 우리 동네 의사들이 모인 거지 뭐. 동시 통역사들이 모인 거잖아. 전문직으로 부각됐고, 이들이 나중에 개화 사상가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노비가 점점 줄고 상민도 주니까 국가는 이 상민 숫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비를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순조 때 엄청난 노비를 풀어줬다. 신문제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냥 공노비 7만여 명을 풀어줬다. 이 정도 보시고요. 또 향천에서는, 자, 새로운 신양, 즉 갑자기 부자가 된 농민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구양 기존 양반들 이들 간에 싸움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 신양과 구양의 싸움도 있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족들 이들이 구양이 되면서 세력이 약화되기 시작했다. 정도 보시고요. 자, 사회적으로 이런 속에서 밀란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래서 홍경래난 임수밀란. 홍경도는 자, 순조 때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에 반대해서 일어났고요. 자, 결국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임수밀란은 진주 지역의 목사 백낙신이 더 한번 썩었어. 그래서 이제 이거에 반발하면서 일어났는데 온 나라에 백낙신 같은 자 지배층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온 나라에서 밀란이 일어난 게 전국적 이게 바로 임수밀란이고요. 이거 철종 때야. 그래서 철종이 안핵사 박규수를 파견해요. 그래서 박규수가 가서 보니 이 지방가들이 썩은 거야. 그래서 결국 자 세금이 썩 어쩌서 삼정이정청이라는 걸 둡니다. 그래서 맨날 요거 나와요. 삼정이정청. 이 정도 보시고요. 자 보세요. 진주 안핵사 자 박규수가 아래기를 이번에 진주에서 밀라 일어난 것은 전적으로 백낙신이 못된 놈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결국은 이거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자 삼정이정청을 두었다. 이게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실학. 자, 실학은 여러분 조선후기 이제 자 제야의 지식인들 안에서 자 이제 현실적 함의가 나와요. 자,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된다. 농민들을 안정시켜야 된다. 민세, 백성을 안정시키고 국가를 부국강병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방법상 자 농업을 토지를 개혁하자 이게 바로 농업을 개혁하자는 얘기죠. 중농학파고 아니다 상공업에 초점 맞추는 게 중상학파야. 그래서 자 이들 중농학파는 주로 토지도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영호는 반개수록의 책을 썼고 토지도 균전론 뭔가 농민에게 토지 주자. 그 다음에 이익이라는 사람은 성어사슬이라는 책을 썼고 한전노이라는 토지제도 뭐 논자 들어가야 되고요. 또는 제자, 균전제, 한전제 그래도 돼요. 그 다음에 자 6가지 나라를 좀먹는 좀벌레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정약용은 목민심서, 경세유포 같은 책을 썼고 그리고 실학을 집대성 했잖아요. 여러분 특히 여유당 전서 이런 거 썼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정약용은 선생님 토지개혁 없나요? 있어요. 그는 여전제라는 토지개혁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정전제로도 바꾸지만 그거는 한 번만 봐둬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상학파는 자 상공업에 초점 맞추고 청의 문화 받아들이자 유수원, 홍대영, 박지원, 박제가 있는데 자 특히 박제가 시험에 나왔었다는 얘기죠. 유수원은 우수란 책에서 산농공상의 평등을 얘기합니다. 홍대영은 자 중국 중심의 세계관 즉 비판했다는 얘기는 지전설 지구가 돈다는 지전설을 주장해요. 그 다음에 박지원은 여러분 술의 선박의 이용, 화폐 유통, 화폐를 특히 쓰자고 얘기했고 양반절, 허생절 같은 책을 써서 양반을 비판했잖아요. 박제가는 마찬가지로 박지원이나 박제가는 다 청하고 통상 강조해 술의 선박 이용 다 똑같아. 이런 거 다 똑같아. 구해주지 마세요. 부강배의 길은 소비다. 절약이 아니다. 그래서 박제가 이런 인물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비유하건대 재물을 우물 같다. 우물 안 쓰면 말라버린다. 적당한 소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한번 확인 문제 해볼까요? 여기 자 조선후기 주요 개념 체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통요충지 포구가 상업 중심지로 발전했다. 자 우리 포구 객주여강 나온다고 했고요. 전시가가 여기서 나왔는데 전시가는 고려의 토지도 담배 비롯한 상품장을 나왔고요. 송나라 상인들의 병난도 이거 고려입니다. 금융실명제가 여기서 나면 안 되지. 우리 현대사 김영삼 정부 때고 통공정책으로 자 금난조건 폐지 이게 아까 시내통고 맞죠? 정주의 시내통고. 자, 고액합으로 활고 이거는 고려 때였고요. 모내기법 확산 광작이 나왔다. 자, 광작이란 적은 노동력으로 넓은 땅을 생산하는 조선후기 상황 맞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있었고요. 또 하나 10점 문제 볼까요? 자, 이 기억에 대한 정부의 대책. 자, 진주, 안핵사, 진주밀란. 그래서 아까 뭐였어요? 여기서 삼정이정청 두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간략한 여러분 그런 자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뒀고요. 여러분 수업 끝나고 다시 한번 자료 한번 20분만 살짝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 중요한 대망의 근현대사 시간에서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